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민법 전문이신 청관우 변호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1월 문호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발표된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좀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정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가족 이민 중에서 이제 좀 살펴드리면은요. 일단은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내가 영주권자인데 나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든지 나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네. 일단 접수 가능일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네. 2023년 9월 1일로 지난달과 사실 같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I130이라고 그래서 내가 영주권자인데 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하려고 접수한 날짜가 우선 일자인데 네. 그 접수한 날짜가 2023년 9월 1일 또는 그 전이면은 그 이제 I485 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130을 접수한 날이 2023년 9월 1일 또는 그 전 이전인 경우는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영주권 네. 신청서가요. I485가요. 그리고 이제 반가운 소식은 일단 우선일자. 그러니까 그 I130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우선일자가 2019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이면은 영주권 심사에서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게 네. 지난달보다 한 9개월 정도 전진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취업 영주권으로 빨리 넘어가 보면은요. 네. 취업 2순위의 경우는 I485를 접수하실 수 있는 접수 가능일이 2023년 2월 15일로 약 한 달하고 15일, 한 2주 정도 전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펌 접수일이 2023년 2월 15일 또는 그 이전이신 경우 네. 그게 우선일자죠. 네. 펌 접수하신 날입니다. 그 전인 경우는 I485를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펌 승인이 났을 경우 I140이라는 이민 청원서와 고용주의 이민 청원서와 I485를 동시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일자가 펌 접수일이 2023년 2월 15일 이전인 경우는요. 예. 그다음에 이제 3순위 숙련직 이제 여기 이제 학사 3순위 학사도 포함되죠. 이 경우는 우선 일자가 2023년 2월 1일 지난달과 사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펌을 접수한 날이 2023년 2월 1일 이전인 경우는 I485로 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종교 이제 부분은 종교 부분을 이제 빨리 살펴드리면은요. 네. 종교 이민도 사실 조금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I485 접수를 하실 수 있는 접수 가능일이 6개월 정도 전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R360이라고 그래서 종교 이민 청원서가 있습니다. 보통은 접수하신 날짜가 우선일자가 되는데 그 I360을 접수하신 날짜가 9월 1일, 2019년 9월 1일 이전이신 경우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달보다 6개월 전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좋은 소식입니다. 네. 좀 더 빨리빨리 진전이 돼서 이게 좀 확 풀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희소식이 됐네요. 네. 이렇게 오늘 1월 문호를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서류 미비자분들의 자녀가 21세 이상 시민권자가 되셨을 때 부모님 영주권 신청 시 점검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네. 요즘 갑자기 저희 사무실은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도 좀 했는데 네. 좀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네,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이제 물론 뭐 IMF 때 이제 어려울 때 미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자녀를 낳으신 분들이 뭐 최근에 사실 21세가 많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시민권자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이민 청원을 해드리려면은 21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요즘 이렇게 좀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물론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은 꼭 뭐 21세가 돼서 자녀가 여기서 태어난 자녀가 21세가 돼서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하실 수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은 내 자녀가 이제 같이 이제 서류 미비로 계속 있었는데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따고 또 이제 시민권까지 따서
나를 청원을 해주실 수 있는 경우에도 공이 똑같이 비슷하게 적용되는 거니까요. 네. 한번 같이 들으시면 두 경우 다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여기서 네. 부모라 함은 시민권 부모는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자녀들은 21세 이상 시민권자가 이제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서류 그렇죠. 부모님이 미국에 들어오셔서 아이가 여기서 태어난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은 신분을 현재 상태로 부모님은 서류 미비자이시고 네. 불법 체류를 하고 계시고 근데 내 자녀가 21세로 여기서 태어났는데 21세가 된 거죠. 네. 시민권자 자녀가 21세.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신분이 없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시민권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부모님을 초청하시는 경우에는 네. 어떤 점검 사항이 있으며 이에 따른 주의 사항도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점검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제 주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네. 한번 이제 첫 번째로는 내 자녀가 이제 21살이 곧 되거나 되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현재 이제 부모님이 서류 미비 상태라면은요. 네. 물론 이제 이건 말씀드린 거는 내 자녀가 시민권을 땄다라는 것도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네. 부모님의 서류 미비 상태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 알려진 대로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케이스랑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네. 내가 합법적으로 입국만 했으면 큰 전제는 내가 합법적으로 입국만 했으면 나중에 뭐 신분을 유지 못해서 불법 체류가 되셨더라도 시민권자랑 결혼하든지 또는 내 자녀가 시민권이면은 신분을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두 종류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은 서류 미비가 된 것이 합법적으로 입국을 해서 내가 신분을 유지를 못해서 서류 미비가 된 건지 네. 1번 네. 아니면은 2번은 아예 그냥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으시고 그냥 국경을 넘어들으셔요. 네. 그래서 서류 미비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1번, 2번 두 개 중에 내가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을 하셔야지 돼요. 그 두 케이스가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법적으로만 들어오셨으면 현재 내가 서류가 미비돼서 불법 체류더라도 내 시민권자 자녀가 나를 위해서 초청을 해주면 내가 영주권을 딸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문제없이. 네네. 근데 만약에 국경을 넘어 들어오신 경우 네.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으시고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신 경우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네. 그 이제 두 번에 국경을 넘어오신 분들은 그럼 어떡하냐.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부분이니까 네. 좀 넘어가고 첫 번째는 일단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합법적으로 나의 서류 미비는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는데 네. 그럼 내가 신분을 유지 못해서 불법 체류가 됐다. 날짜가 네. 넘어가서 오버스테이해서 이제 그런 경우면은 이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신 거죠. 네. 점검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점검하셔야 될 사항은 자 그러면은 내가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는데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입국할 서류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이제 많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옛날에는 들어올 때 이렇게 I-94라고 그래서 입국 기록 카드를 줬습니다. 카드인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거기 보면 위에 이렇게 숫자가 빼곡하게 위에 적혀 있는데 그 번호로 나의 합법 입국을 증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입국할 때 이제 쓰셨던 여권을 딱 뒤져보시면은 이렇게 스테이플스로 딱 찍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죠. 그럼 증명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입국할 때 쓰셨던 여권 정보로 I-102라는 폼을 통해서 저희가 그 I-94를 신청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새로운 I-94 번호를 받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새로운 I-94 번호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민국에서 네. 그걸 이렇게 딱 승인이 되면은 이렇게 I-94 카드가 새 거가 옵니다. 이렇게 네. 위에 승인서까지 해가지고 아래 붙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네. 이제 이때는 이제 내가 그럼 그때 썼던 여권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가능한 한 다 적어놓아야 되니까 입국한 날 이렇게 들어왔는데 찾아달라. 무슨 신분으로 언제 몇 월 며칠 들어왔는데 그래서 10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민국 신청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기쁜 소식은 최근에는 이게 전산에 거의 다 입력을 했습니다. 많은 네. 경우가요. 그래서 한 90년대까지도 찾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90년대 중반 초반까지도 들어가 보니까 중반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대신에 과거에 쓰셨던 여권을 가지고 오시면 그 여권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네. 우리가 전산으로 I-94를 우리가 직접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꼭 I10이라고 네. 그래서 복잡한.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아직 전산 입력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상당히 벌써 20년 이상 전까지도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방법. 내가 I-94 하얀 종이가 있으면 제일 좋고, 네. 안 되면은 그걸 이민국에다가 근데 엑스트라 피가 들어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I-94를 내가 과거에 썼던 여권을 가지고 계시면 그 정보를 넣어가지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내가 나에게 입국 기록이 있는지,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찾아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영주권 신청 이제 나의 합법 입국이 확인이 됐고 네. 그다음에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뭐 전산으로 모시든 과거 복사하신 I-94를 보시든 어떻게 하든 뭐 재신청을 하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완비가 됐으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실 부분은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범죄 사실이 나한테 있는지. 네. 여기 이제 사시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실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본의 아니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꼭 부모님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 이제 서류 미비자 부모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모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내가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사례 중에 넘버원 2개 중에 하나가 범죄 사실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범죄 레코드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네. 만약에 범죄 레코드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과연 이것이 내가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 거냐 아니냐를 네. 먼저 따져봐야 돼요. 네. 혹시나 감옥을 1년 또는 1년 이상 다녀오신 중범이신 경우 그리고 또한 경범이라는 거는 이제 1년 미만형을 받는 것을 경범이라고 하는데 네. 경범이라도 이게 좀 도덕적으로 내가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어로 이제 moral turpitude crime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범죄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셔야지 돼요. 네. 내가 이걸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범죄가 아니냐. 아까 뭐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거는 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든지 뭐 배우자를 폭행했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거짓말, 정직성과 관련된 그런 뭐 사기 범죄라든지 네. 뭐 이런 신분도용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내 범죄가 너무 심각한 한 거다. 이거 못 받겠다. 뭐 금고형을 받은 적이 있다.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601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나의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나의 귀책 사유, 나의 잘못된 부분을 면책을 해달라는 601A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잠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네. 상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그걸 통해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심각하지 않은 그게 아주 이제 물론 잘못한 건 잘못했는데 네.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사이테이션을 받은 거죠. 그 경우는요. 또는 이제 간단한 경범, 예를 들면은 뭐 공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무슨 사이테이션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경범들. 기록도 다 제가 문제가 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저랑 한 게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상담도 많이 하니까 네. 영주권 신청한다든지 시민권 할 때 문제가 돼서 저한테 와서 제가 이걸 다 아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소명만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와 관련해서 이제 법원 서류를 갖다 내시고 법원 서류도 딱 정확하게 뭐를 걔네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종결이 되었는지 Final Disposition of Case 어떻게 종결이 됐는지를 이민관들이 알아야 케이스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벌금이 나왔으면 벌금을 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트 레코드를 통해서 잘 종결이 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그걸 미리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네.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우.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사이테이션 같은 경우는 벌금을 다 냈다는 거 이런 걸 이제 증명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뭐 DMV 레코드를 갖다 낸다든지 네. 완납 안 된 피가 없다는 거, 뭐 교통법규 위반 같은 거. 그런 문제까지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내서 이거는 이제 영주권을 안 주는 건 아닌데 네네. 적어내서 내가 이런 잘못한 적이 있다는 걸 미리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네. 트래픽. 근데 안 적어냈는데 뭐가 줄줄이 나오면 그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일단은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데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범 같은 경우인데 나한테 좀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경우는 이제 모럴 터피트드 크라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가 벌금이 나왔으면 벌금을 다 맞췄고 특히 DOI 같은 경우는 프로베이션에 걸려 있습니다. 프로베이션 같은 것도 잘 맞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 트래픽 스쿨을 맞췄다는 거 설명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 기소가 되신 거니까 DOI 같은 경우는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잘 종결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를 변호사랑 꼭 상담을 하셔서 같이 제출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범죄 레코드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심각한 건 601로 면제를 받으시고. 네.
네. 그리고 네네. 또 자녀의 재정 상태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네. 모든 가족 이민은요, 사실은 초청하시는 분이 내가 재정 보증을 서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이민 청원서만 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저분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주정부나 연방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재정 보증을 서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21세가 막 돼서 이제 신청을 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이제 막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그렇죠. 조금 더 들어도 사회생활 초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충분한 세금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재정 보증 시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딱 아이고 이거 재정 보증이 없으시네 이러면 곤란하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조인트 스폰서라고 그래서 이제 연대 보증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아,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될까요? 그죠. 연대 보증을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I-864P라는 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가족 식구별로 내 소득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거를 쫙 나열을 다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시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 그 조건을 만족시키시는 분들이 뭐 꼭 친척이 아니어도 되고 그냥 아무나 사실 아는 분들 지인도 그냥 써줄 수 있습니다. 네. 친척이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뭐 이분들도 뭘 증명을 해야 되나요? 뭐 재정 능력을. 재정 그러니까 능력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I-864P를 보면 나의 소득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거 세금 보고서와 네. 그게 되는지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증명하는 건 세금 보고서 또는 이제 W2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달마다 네. 받으시는 페이스톱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증명을 하셔야지 돼요. 네. 그렇다면 네. 아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께서 I-94라는 그 출입국 확인이 합법적으로 입국을 한 분들에 한해서 네네. 지금 이런 과정을 점검을 해봐야 하고 네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국경을 넘어서 불법으로 들어오셨을 경우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일단 첫 네. 번째는 이제 큰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전제는 일단은 새 이민법. 이제 네. 벌써 이제 새 이민법이 아니죠. 이제 1990년대 통과된 건데 새 이민법으로 부르다 보니까 이제 그 개정 이민법의 하에서는 현재 현 이민법 하에서는 네. 국경을 넘어 들어오신 분은 미국 내에서 I-485라는 폼을 통해서 영주권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네. 무조건 자기 나라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대사관 영사과에서 인터뷰를 마치셔서 영주 비자를 받으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나의 그 불법 입국을 하신 다음에 보통 다 1년 이상 치료를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입국 금지에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 네. 그래서 자녀가 이제 이민 청원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싱이 잘 돼서 내셔널 비자 센터를 거쳐서 이제 대사관으로 딱 되면은 다 나가시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인터뷰도.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10년 입국 금지에 걸려서. 사실상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Entry Without Inspection EWI에 붙어 있는 이 불법성 때문에 그리고 1년 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하셨기 때문에 받게 된 그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대해서 풀어주는 제도. 네. 그 나의 신분 문제, EWI 때문에 생긴 그 불법 입국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생긴 그 신분 문제를 10년 입국 금지를 이제 나한테 적용받지 않도록 풀어주는 거, 네. 면책을 해주는 거, 웨이버를 해주는 것이 601A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어오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네. 자녀가 초청해주는 경우뿐만이 아니고 시민권자 배우자가 나를 초청해주고 미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서너 있어도 영주권 미국 내에서 못 받으십니다. 네. 그런 경우는 내가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생긴 그 불법성 1년 이상 또 체류했기 때문에 생긴 그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대한 거를 싹 해결해 주는 것이 601A입니다. 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 명 이제 들어오셔서 20 몇 년 동안 이제 불법 체류하시다가 601A 통해서 영주 비자 받으셨다고 오는 길에 카톡 받았습니다. 너무 변호사님도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그럼요. 네. 그렇죠. 올해 후반부만 저희 이제 3명 그렇게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예. 지난달에도 있었고 네. 지난달에도 있었고 이제 601A는 다음번에 한번 상세하게 다시 한번 저희가 해드리겠고요. 이제 네. 원래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네. 부모님도 예외 없이 나갔다 오셔야 됩니다. 네. 나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601A 이제 너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님. 네. 나가지 않고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 건가요? 예외적인 조항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아무튼 큰 전제는 분명히 나갔다 오셔야 되고 나가시면 10년 입국 금지 때문에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내에서 먼저 601A를 접수를 하셔서 그걸 면책을 먼저 받으시고 네. 그 다음에 나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받으시기 어려운 게
그 이제 601A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한테 기준이 되는 친척이 있고 이미디어 패밀리 멤버가 있고 그다음에 네. 그분들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못 들어오게 되면 남아 있는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나에게 부모님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권자나 네. 영주권자 부모 또는 나의 배우자. 근데 두 분 다 신분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상당히 이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기준으로 쓰실 수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가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전제는 601A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네. 통과를 받고 나가서 이제 영주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전제인데 네. 이제 예외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은요. 이제 이해를 편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네. 내 자녀가 여기서 태어났고 근데 내 자녀가 미군에 갔습니다. 네. 이런 경우 미군의 직계 가족인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내 자녀가 US 아미에서 복무를 했거나 또는 전에 예비역인 경우 네. 지난번에 이제 플레이스 인 퍼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경우는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달에 지난달에 했었죠. 이제 그런 예외가 1번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한 가지 예는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45I라는 겁니다. 네. 245I의 경우는 내가 미국에 들어와서 불법 체류,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가 되셨든 아니면은 뭐 국경을 넘어오셨든 이 국경을 넘어오신 불법성을 $1,000 벌금을 내시면은 용서를 해주는 것이 245I입니다. 네. 245I. 아, 그러면 1,000불만 내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조건에 해당이 되시려면은 조건이 있죠. 또 조건이 있군요. 그럼 네. 1,000불만 내면 누구든지 나면은 누구든지 다 낼 사람이 아마 몰려오겠죠. 네. 그게 아니고 245I에 적용이 되시려면 일단은 네. 자, 제가 이제 초청을 받는 부모 입장이라면은 누군가가 2001년 4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있습니다. 네. 그날 또는 그날 이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민 청원을 해줬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저한테 이제 부모님 이제 시민권자로 이제 뭐 제 형제가 초청을 해서 이제 미국에 와 있었는데 부모님이 먼저 계셨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그냥 내 아들이니까 뭐 오래 걸려도 옛날에 해놓겠다. 그래서 시민권을 먼저 따신 부모님이 여기 오래전에 와 계신 부모님이 날 위해서 R30이라는 청원서를 넣어놨었다. 네. 그것이 2001년 3월 달에 우리 어머님이 넣어놓고 돌아가셔서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은 2001년 4월 30일 전에 R30이라는 가족 초청장이 접수된 접수증만 있으면 이걸 이민 청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한 가지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취업 이민을 해줬다는 것도 증명서가 될 수 있어요. 취업 이민 증명. 네. 근데 이제 취업 이민은 보통 이제 뭐냐면은 LC라고 그래서 취업 이민 첫 번째 단계로 노동청에다 접수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펌입니다. 네네. 펌이.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걸 펌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네. 펌 시스템이 들어온 건 2005년부터니까. 그러니까 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LC를 접수한 기록이 2001년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거를 LC가 접수했다는 기록을 보여주면은 네. 일단 자격 요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벌금 1,000불만 내시면 용서를 받는 거죠. 네. 그 기록을 내실 수만 있으면은.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네. I-360이라는 종교 이민이 있을 거 어떻게 하든지 영주권이 들어갔었다는 기록, 영주권과 관련해서 청원서가 들어갔었다는 거 2001년 4월 30일 전에 네. 이제 그걸 이제 보여줌으로써 245I 적용 대상자가 되시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벌금 1,000불 내시면은 안 나가셔도 돼요. 네. 자녀가 초청하면 미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45I도 좀 까다로운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접수 당시에 승인 어프로버블 승인이 가능했었다는 것도 사실 조금 딴지를 걸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보통 245I 조항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게 되면 잘 나오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별 문제 없이 한동안은 잘 나왔죠. 네. 이게 용서를 받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날 초청해 주는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증명만 일단 하시고 넘어갈 수만 있으면 되는데 네. I-130이나 LC가 들어갔을 때 어프로버블 했었다는 거. 네. 승인이 막 어려운데 말도 안 되는데 했었다는 거를 걔네들이 발견하면 안 해주겠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이제 그 어프로버블 접수 당시에 승인이 가능했다는 걸 가지고 이제 막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사실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때 약간 좀 조심하셔서 일단 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민국이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가족 초청 이민은 어프로버블 되고 안 되고가 없잖아요. 아이스항공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아니 내가 내 아들 초청했는데 뭐 모자 관계가 없었단 말이냐. 뭐 이제 이럴 수 얘기할 수 있으니까 승인이 안 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가족 초청 같은 경우는요. 네. 근데 이제 LC 같은 경우는 접수할 때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민국이 이게 좀 꼬투리를 잡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네. 또 종교이민 청원서 I-360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트집을 잡을 수도 있지. 막 그냥 맨날 그걸 잡아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지는 않는데 네. 최근 경향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경향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걸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2001년 4월 30일 전에 누군가 LC를 접수해줬고 네. 또는 가족 초청 이민 I-360 또는 I-360이라는 종교 이민 청원서 뭐든지 이민 청원서가 들어갔었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면은 벌금 1,000불만 내시면 미국 내에서 내 자녀가 나 초청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245I입니다. 네. 기준일이 2001년 4월 30일이죠. 이 기준일은 네. 훗날 뭐 해마다 변경이 되는 아니죠. 근데 딱 날짜인가요? 고정이 되는 겁니다. 아, 고정이 돼 2000년 12월에 통과가 될 때 이제 그때 딱 정해놓은 건데 최근에 이제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건 부분 사면이겠죠. 네. 이제 서류 미비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누군가 과거에 영주권을 신청해준 경력이 있다, 청원을 해준 적이 있다, 이민 청원을 해준 적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만 구제를 해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와이를 부분 사면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그 날짜가 뒤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고 그 논의가 작년 말에 사실 실제로 있었고요. 네. 가을쯤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2024년 4월 30일로 하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게 합의가 된다면은 이건 네.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논의가 있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을 따신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제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그걸 혹시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네. 이사와 아이 때문에 뭐 하실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아무튼 뭐 시민권을 따든 뭐 영주권을 따든 뭐 그냥 자녀가 없으신 신분들의 가족이 누구라도 있으면은 막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I-360을요. 왜냐면 그 접수 하나 해놓은 게 나중에 혹시라도 이사와이가 돼서 통과가 돼서 2023년 12월 21일 날 넣었다 그러면 되잖아요. 네. 자녀가 이제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고용주가 해주려고 하는데 신분이 없는 게 이사와이라는 거 그때 아빠가 넣어줬던 거 기록 딱 내면은 얘는 구제 받거든요. 아, 그래서 한동안은 영주권을 따면은 신분 없는 자녀들 위해서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알아서 다 일단 접수부터 했습니다. 아, 성인 미혼 자녀 또는 미혼 자녀. 네. 미성년 자녀. 네. 오늘 법률 상담 네. 시간 참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요. 네. 오늘 법률 상담 이민법 전문 청간우 변호사님과 함께 서류 미비자분들의 자녀가 21세 이상 시민권자가 되셨을 때 부모님 영주권 신청 시 점검 사항에 대한 정보 상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이민법에 관련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청간우 변호사님 도움받을 수 있죠? 예, 저희 사무실이 LA하고 부에나파크 두 곳에 있고요. 네. LA 사무실 전화번호는 213-232-1655, 213-232-1655고요. 네. 부에나파크 사무실은 714-522-5220입니다. 714-522-5220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오피스 213-232-1655,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 714-522-5220, 714-522-5220번입니다. 네, 청간우 변호사님 사무실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함께 해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